네, 오늘 전자수학 A 26번째 시간이에요. 챕터 7 그 핸드아웃을 업데이트를 좀 해주세요. 제가 고친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계속 고쳐서 미안하지만 어쨌든 고쳤으니까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시고요. 파이널 리그잼은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포함해서 수업은 4시간이 남았네요. 파이널 리포트를 작성하고 싶은 학생들은 뭐 독서 감상문이라면 이런 책들 제가 권하고 싶어요. 놀랍게도 이 두 개는 저자가 동일하죠. 네. 그 나심 탈레브 뭐라고 하는 분인데 다른 책들도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읽기는 이 두 개는 좀 얇은데 나머지 책은 너무 두꺼우니까 좀 그렇고요. 지난 시간 계속 설명했지만 지금 남은 부분은 랜덤 프로세스에 관한 것이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타임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랜덤 프로세스를 어떻게 캐릭터라이즈 하느냐의 문제라면은 이쪽은 시스템 입장에서 랜덤 프로세스가 들어가면 여기가 뭐 특히 LTI, 리니어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에 랜덤 프로세스가 가해질 때 랜덤 프로세스 아웃풋이 어떻게 되느냐에 관한 것이고요. 실제로 이 부분을 알아야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어떤 물리적 의미를 갖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디터미니스틱 시그널 x of t가 있을 때 그것의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는 이렇게 정의된다. 이렇게 배웠죠. 수학적으로 x of t와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의 코릴레이션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컨주게이션을 한 건데 그것은 얘를 지우고 사인을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x of t라는 continuous time deterministic signal에서 e to the j2 pi ft 성분을 뽑아내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LTI 시스템이 있으면 우리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 필터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 패스밴드가 내로우한 그러니까 주파수 성분 중에서 아주 일부만 뽑아내는 그런 필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필터의 리스판스를 HF의 매그니튜드 스퀘어라고 하고 여기서 어떤 F0 이렇게 하고요. 높이가 1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이 x of t라는 시그널을 가하면 나오는 시그널 y of t는 과연 뭐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배웠듯이 얘의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를 캐피탈 X of F라고 하고 얘의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를 캐피탈 X of Y of F라고 하면 얘는 인풋에다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 스펙트럼이 뭐라고 했어요? 에너지 스펙트럼이 매그니튜드 스퀘어 한 거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인풋의 에너지 스펙트럼에 요 필터의 요거는 에너지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해요. 매그니튜드 스퀘어 곱한 건데 이게 높이가 1이고 폭이 얼마니까 뭐예요? 이게 뜻하는 게 인풋에서 요 패스밴드, 요쪽 패스밴드에 있는 성분만 뽑아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 어, F0로 쭉 스윕을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X of T의 F0에서의 성분이다. 그것이 피지컬 미닝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챕터 8에서 똑같은 일을 할 거예요. 랜덤 프로세스를 우리가 어떻게 디파인했죠? X of T라는 랜덤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것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어요? 정의하기를 어떤 윈도우 사이즈 2t가 무한대로 갈 때 2t 그다음에 expectation of 타임 트렁케이션 한 것의 푸리에 트랜스폼 그리고 그것의 컨주깃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뜻하는 게 뭐냐 이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이 눈치가 있으면 이게 대충 보니까 이게 트렁케이션 하더라도 그 성분이 그 성분이지 여기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운 것처럼 따라서 이것도 이 랜덤 프로세스의 어떤 요 F0라고 한다면 F0를 집어넣는다면 F0에서의 파워의 성분이구나 이렇게 개선을 할 수 있지만 요 챕터 8에서 확실히 LTI 시스템과 랜덤 프로세스가 인터랙션해서 출력이 어떻게 되느냐를 배울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챕터 9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컨트롤, 커뮤니케이션, 레이더 등등의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픽스드된 LTI 시스템을 주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어떻게 되느냐고 얘는 desired 아웃풋이 어떻게 될 때
시스템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x of t가 들어가서 원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때 요 녀석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기서는 여기가 주어졌을 때 출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런 거는 뭐 어널리시스 이런 것은 디자인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에서 가장 중요한 두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어떤 신호로? 랜덤 신호로. 자, 이게 남은 챕터들의 큰 픽처고요. 오늘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챕터 7을 끝내려고 할 텐데 아마 뒷부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리뷰를 하자면 챕터 7은 6은 이제 타임 도메인 상에서 랜덤 프로세스를 캐릭터라이즈하고 파셜 캐릭터라이제이션하고 하는 거였다면 챕터 7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는 건데 우리가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라고 불리는 것으로 캐릭터라이즈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어떠하다고 했죠? 네, 일반적으로 partial characterization이라고 했어요. 마치 그것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 어널러지가 어떤 deterministic signal x of t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의 예를 들어서 에너지 스펙트럼만 가지고 다시 x를 복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보시면 벌써 x of f라는 것이 x of f의 magnitude response와 e to the j angle of x of f 이렇게 해서 이 성분 말고도 요 페이즈 성분이 있는데 페이즈 성분이 없어진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보면 알겠지만 어떤 랜덤 프로세스를 디터미니스틱한 딜레이를 주더라도 파워 스펙트럼이 변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파워 스펙트럼은 랜덤 프로세스를 fully 캐릭터라이즈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다만 오늘 또 스페셜 케이스를 배우겠지만 Ysen stationary 가우시안, 즉 strictly stationary 가우시안의 경우에는 특히 제로 민일 때 파워 스펙트럼만 가지고도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돼요. 그래서 가우시안이 매우 좋은 녀석이에요. 민과 베리언스만으로도 랜덤 베리어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랜덤 프로세스도 제로 민일 때는 그리고 문제는 스테이셔너리티가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제로 민 스테이셔너리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는 거의 파워 스펙트럼만으로도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돼요. 이건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지금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이해를 안 하고 어떻게 암기하느냐. 구구단 여러분 이해 안 하고도 암기 열심히 했죠, 처음에. 제가 평생을 살면서 초등학교 2학년이 구구단 외울 때 있잖아요. 한 이제 좀 잘한다고 막 뻐기기 시작할 때 아저씨가 문제 내볼게. 7 곱하기 6은 하면 잘 하거든요. 그래서 한 5개 정도 물어본 다음에 갑자기 13 곱하기 3은 그러면 100명 중에 99명이 아저씨 13단은 없잖아요. 이렇게 대답하지 그거를 13을 3번 더해서 39라고 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대답한 학생들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지나보니까 한 10년씩 15년씩 지나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암기를 하되 그렇잖아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원리가 뭐냐. 파워 스펙트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듯이 데피니션이 어느 거라고요? 이게 데피니션이에요. 이게. 그런데 많은 교과서들이 여러분한테 좀 쉽게 해주려고 위너 킨친 티어렘이라는 걸 가지고 파워 스펙트럼 아예 디파인 해버리고 심지어 그것의 스페셜 케이스 물론 그것도 위너 킨친 티어렘이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파워 스펙트럼을 디파인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얘는 이 데피니션을 봐도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 랜덤 프로세스의 어떤 특정한 F에서의 성분이겠구나. 뭐 감이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너 킨친 티어렘만 보면 도대체 뭔지 몰라요. 하지만 그걸 유도하면은 그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오늘 7.2가 바로 위너 킨친 티어렘이고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랜덤 프로세스 하나를 주고 디파인을 하고 여기 디어렘을 얻어요. 오늘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크로스라고 했잖아요. X가 제가 얘기했죠. 헤드 싱 이렇게 돼 있어서 황당했다고 했죠. 도로 표지판에 이게 뭐냐 했더니 피데스트리안 크로싱이라고 했어요. 네. 보행자 횡단로 이런 거라고 했죠. X가 크로스라고 했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여기는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가 있을 때는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 이런 걸 정의하거든요. 그것도 그 정의도 우리가
하나의 랜덤 프로세스 정의할 때, 파워 스펙트럼 정의할 때처럼 먼저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7.2 섹션에서 하는 이 디어램, 위너-킨친 디어램과 동일한 방법으로 또 디어램을 얻어요. 그래서 패럴렐 한 두 개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디스크리트 타임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여기 나왔던 걸 한 번에 또 이렇게 확장을 해요. 그래서 순식간에 진도가 나갈 거니까 여기까지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겠어요. 자, 디어램은 결론만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레프트 핸드 사이드가 뭐죠? 레프트 핸드 사이드가 파워 스펙트럼의 뭐죠 이게?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이죠. 파워 스펙트럼의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좀 복잡한데 얘는 x of t라는 랜덤 프로세스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고 evaluated at t and t plus tau죠. 그래서 다시 쓴다면 expectation of x of t conjugate x of t plus tau가 요 rxx 요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일반적으로 얘는 t와 타우의 함수죠. 맞습니까? 그런데 타임 에버리지는 무엇에 대해서 하죠? 우리가 아무 말이 없으면 t에 대해서 하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t에 대한 에버리지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던가요? 이 오퍼레이터예요. 맞습니까? 적분을 하는 거죠. 타임 에버리지. 그래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타임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한 것을 인버스 트랜스폼을 한번 얻는다.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x of f를 인버스 트랜스폼해서 어떤 시그널을 얻는다는 뜻은 또 무슨 뜻이에요? x of t를 푸리에 트랜스폼해서 맞습니까? 이번 t에 대해서 해야죠. 이 프리퀀시 펑션을 얻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디어램은 이퀴벌런틀리 무슨 말이에요? 이 디어램은 네, x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t와 t 플러스 타우로 나타낸 다음에 얘를 타임 에버리지를 하면 타우만의 함수가 나오는데 얘를 타우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요. 타우로 해야죠.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면 파워 스펙트럼이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건 파워 스펙트럼을 구하는 alternate way, 다른 방식을 알려주는 거죠. 파워 스펙트럼 앞에서 정의했잖아요. 얘는 디어램이에요. 다른 방법을 알려주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게 귀찮으면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를 나타낼 때 좌우로 화살표를 한 다음에 위에다가 이렇게 F를 컬리그래프 레터로 쓰잖아요. 그걸 사용한다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기억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인티그랄 없이, 얘도 인티그랄 있고 얘도 있잖아요. 없이 기억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페셜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만약에 이제 스페셜 케이스예요. simplify 또는 스페셜. x of t가 is y sense stationary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 위너-킨친 디어렘이 어떻게 바뀔까요? 예, y sense stationary란 얘기는 뭐냐면 t와 t 플러스 타우로 이밸류에이션 되는 요 함수가 싱글 베리어블 펑션 오브 타우로 나타내어진다는 거죠. 그 뭐냐면 얘가 뭐예요? 어떤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 있다는 거고 컨스탄트를 타임 에버리지 해봤자 그대로니까 그때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때는 네, 많은 교과서에서 정의라고 부르는 또 많은 강의에서 정의라고 부르는 파워 스펙트럼의 정의라고 부르는 요 식이 얻어지는데 이건 뭐라고요? 스페셜 케이스일 뿐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정의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만 보면 너무 황당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Y-sense stationary 랜덤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랬더니 걔의 오토 코릴레이션을 구해요. 그럼 뭐 구하면 되잖아요. 얘기했듯이 뭐 expectation of x of t conjugate x of t 플러스 타우 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얘가 뭐 타우만의 함수예요. 근데 얘를 타우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 했더니 뭐 이상한 함수가 나오는데 얘가 이 랜덤 프로세스의 F에서의 파워 성분이래요.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너 킨친 디어렘은 그 모양 자체로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켜요. 도대체 이게 뭐지? 파워 스펙트럼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은 적어도 저한테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수업을 들은 여러분은 요 파워 스펙트럼의 정의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트렁케이션 한 다음에요. 트렁케이션 한 다음에 타임 도메인 상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거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구하는데 그러면 파워 스펙트럼이 아니잖아요. 그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그거를 뭐예요? 이 익스펙테이션을 만약에 우리가 IID하게 여러 개 제너레이션 할 수 있다면 로우 오브 라지 넘버즈를 쓰면 어때요? 그래서 아리스메틱 에버리지를 하는 거잖아요, 또. 그러면 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스펙트럼을 스케일에서 파워 스펙트럼으로 바꾸고 그것을 에버리지 한 거다. 그런데 용하게 뭐 어떻다고요? 우리가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잘 구할 수 있다면 위너 킨친 티어렘에 의해서 오토 코릴레이션의 타임 에버리지의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파워 스펙트럼을 계산할 수 있고 와이센 스테이셔너리 한 성질을 가지면 오토 코릴레이션의 푸리에 트랜스폼이 파워 스펙트럼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렇죠? 타임 도메인상에서 처음에 제가 오토 코릴레이션 정했을 때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것이 파워 스펙트럼 계산하는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파워 스펙트럼은 왜 중요하냐? 제가 이제 통신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자면 저 파워 스펙트럼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통신 시스템이 법령의 법의 규제를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 다음 챕터에서 배울 그 랜덤 프로세스 LTI 시스템 리스판스, 특히 이제 밴드 패스 시스템에 대한 리스판스 있잖아요. 그게 마르코니 시대 때부터 비유를 하자면 좀 어거지긴 하지만 마르코니 시대 때부터 국제적인 주파수 협약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 판가름하는 방식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RF, 라디오 프리퀀시 메저먼트 이퀴먼트를 실험실에서 이제 대학원 가서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럼 파워 스펙트럼 플롯하는 게 항상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유도 과정을 보기로 합시다. 유도 과정은 알고 나면 간단한데 처음 보면은 뭐 하자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자, 일단은 지금 이렇게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레프트 핸드 사이드에서 그렇게 시작을 또 안 해요. 오히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이 해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결국 정의밖에 쓸 수 없죠. 그래서 먼저 파워 스펙트럼은 이게 by definition 어떻죠? 타임 트렁케이션 한 랜덤 프로세스를 먼저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고 그거에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한 다음에 익스펙테이션 하죠. 귀찮으니까 일단 이 부분은 그대로 가져갑시다. 그래서 아래 어디 있죠? 아래에 여기 있죠 지금 맞습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동일하죠. 그냥 원 오버 투 티를 안으로 집어넣었을 뿐이에요. 익스펙테이션 안으로. 그 다음에 자 이제 요 뉴머레이터를 봅시다. 이거는 x 서브 캐피탈 T 오브 F의 칸주깃 곱하기 x 서브 캐피탈 T 오브 F죠. 그러니까 어떤 컴플렉스 넘버의 매그니튜드 스퀘어는 칸주깃과 자신을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의 정의는 어떻게 되죠? 얘는 타임 도메인 상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t로 트렁케이션 한 것이 푸리에 트랜스폼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캐피탈 X 오브 T 오브 T에 e to the 네거티브 J 2파이 FT DT 한 다음에 적분을 네거티브 T에서 T까지 또는 뭐 어차피 리던던트하니까 얘를 없앤다면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런데 주의할 건 뭐냐면 여기에 하나 더 있으니까 이 녀석을 칸주기단 걸 쓰려고 딱 할 때 주의할 게 뭐예요? 예, 요 t는 인티그레이션 하고 나면 없어지는 베리어블인데 동일한 걸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예, 서로 다른 베리어블로 써야 돼요.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알겠어요? 다시 얘기해요. 여기서 넘어갈 때 요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쓸 때 예를 들어서 이쪽을 t2로 베리어블을 썼으면 이쪽은 다른 베리어블을 써야 돼요. 여기서는 t1을 쓴 거예요. 물론 좀 있으면 또 바꾸니까 헷갈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르게만 쓰면 돼요. 같게 쓰면 망해요. 알겠어요? 제가 뭣도 모르고 2004년에 포항공대 부임해가지고 처음 대학원생을 뽑을 때 구술 면접 같이 한다고 이걸 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그 학생이 포항공대 우수한 성적을 거둔 여러분이 선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T1, T2로 안 쓰더라고요. 유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화이트보드에서 그냥 멍하니 계속 이상한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실수를 절대 하지 마세요. 예. 제가 기억이 나면 기말고사에 꼭 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억했나 볼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이게 이런 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T1, T2로 했어요. 예. 그 다음에 뭐 이러면 안 되지만 그냥 어때요? 예, 익스펙테이션과 이 인티그레이션의 순서를 막 바꿔서 인티그레이션을 밖으로 뽑아내고요. 익스펙테이션을 안에 넣었더니 어때요?
랜덤한 녀석에 대해서만 expectation을 하면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제? 네, 이게 바로 by definition R sub capital XX T1, T2라는 two variable auto correlation function of X of T의 정의죠. 맞습니까? 그래서 파워 스펙트럼 구하려고 하니까 오토 코릴레이션이 짠 하고 나타나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죠. 지금 너무 신기할 뿐이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뭔가 이제 오토 코릴레이션과 관련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아까 말했지만 이 말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여기다가 어때요? 여기다가 S of S sub XXF 파워 스펙트럼에 e to the minus j2 pi 뭐 이렇게 하는데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건 뭐냐면 또 베리어블을 주의해야죠. 일단 T1, T2는 썼죠 여기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T1, T2가 아닌 뭐를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잠깐만요. 좀 이따 얘기해요. 한 스텝 더 건너뛰었어요. 죄송해요. 네. 자, 일단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써봅시다. 네. 여기서 요 녀석을 그냥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지금 이렇게 바뀌죠. 이건 이상한 거 없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요 녀석 뽑아왔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죠. 본래 둘 다 마이너스인데 앞에 컨주기식 붙어서 부호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e to the 네거티브 j 2파이 f 괄호 열고 t2 마이너스 t1 dt1 dt2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뭐 바꿔서 바로 하려고 보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다시 이 디어렘이 주장한 대로 요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구했으니까 요걸 곱하고 이렇게 적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말 그대로 적분 e to the j 2 pi f tau df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인티그랄 e to the j 2 pi f tau df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 디어렘을 저렇게 저자가 써놨는지 알겠죠? 네. 사실 이렇게 쓰면 더 기억하기는 쉬운데 그래도 유도하는 힌트를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삼중 적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 적분, 그다음에 요 부분이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있죠. 그다음에 일단 다 집어넣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편의상 뭐 안에 이거 적분은 어차피 없어지잖아요. 적분은 변수가. 그래서 얘와 얘를 헷갈리긴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앞에 거를 t, 뒤에 거를 t1, 처음부터 얘를 t1으로 하지 그랬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바꿨어요. 네. 그러면 앞에 거가 t, 뒤에 게 t1으로 바뀌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베리어블을 바꾼 거예요. 그대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 적분과 그다음에 얘는 f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f로 다 묶어요. 여기다 f가 있으니까. 그러면 요 부분이 나오죠. 나머지는 그대로 썼어요. 근데 얘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배운 게 있어요. e to the j 2 pi f0t라는 t의 함수예요. f0는 상수고. 그러면 사인 코사인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무슨 시그널이죠? 에너지 시그널이에요? 파워 시그널이에요? 파워 시그널이죠. 그렇죠? 이 파워 시그널의 푸리에 트랜스폼, 엄밀히 얘기하면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이 뭐다? 여러분은 이렇게 배웠어요. 즉 뭐냐면 주파수 영역에서 어떤 F0에 디렉 델타가 있는 걸로 높이는 1. 알겠죠? 레디안 프리퀀시예요. 죄송합니다. 허츠예요. 레디안 프리퀀시가 아니라. 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세요. 얘를 그럼 푸리에 트랜스폼 하려면은 적분을 해야죠. 그래서 e to the j 2 pi f0t에 e to the 뭐예요? 네, 이렇게 해야죠. ft dt.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e to the j 2 pi f0 마이너스 f t dt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요 녀석이 제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f가 f0면 엑스포넌트가 0이니까 e to the 0은 1이죠. 1을 무한대에서 무한대 적분하면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 녀석을 t에 대한 함수일 때 요 녀석을 제로로 만드는 녀석의 디렉 델타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을 다시 봅시다. 얘는 f에 대한 적분이에요. 이번에 f에 대한. 그러니까 f는 아니고
요 F 앞에 붙은 녀석, 요 녀석을 제로로 만드는 데서 디렉 델타가 있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델타 오브 타우 마이너스 T1 플러스 T. 그런데 디렉 델타는 시메트리컬 하니까 음수로 붙여도 그래서 네거티브 타우 플러스 T1 마이너스 T 라고 써서 순서를 바꿔보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쉐이드한 부분을 디렉 델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다뤘던 그 골치 아픈 디렉 델타를 써야 돼요. 여기서.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시프팅 프로퍼티를 써야죠. 어떻게 되죠? 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T1에 대한 적분이니까 T1을 쭉 바꿀 때 요 녀석을 제로로 만드는 T1이 있어요. 즉 T1이 T 플러스 타우에서 제가 제로가 되죠.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프팅 프로퍼티에 따르면 적분 하나를 날리고 그렇죠? 네, T1 자리에 얘를 써주는 거죠. 따라서 얘를 날리고요. T1 자리에 T 플러스 타우를 쓰고 얘도 날리는 게 바로 이거죠. 맞습니까? 얘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얘는 없어졌고 T1 자리에 T 플러스 타우 얘 날리고 얘 날리고 이게 시프팅 프로퍼티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 나면 처음에 보면 무지 헷갈리고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이날이. 교수님이 막 유도를 하는데 뭐 하는 거지? 뭐지? 왜? 왜? 저 뭐지? 하다가 보니까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차근차근 손으로 일일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건 뭐예요? 얘를 딱 빼고 나서 보니까 그냥 이건 타임 에버리지잖아요. t에 대한. 그래서 타임 에버리지 오브 autocorrelation function as a function of t and t plus tau. 그럼 끝났네요. 그렇죠? 얘는 얘다라는 게 얻어졌고 그럼 굳이 우리가 이렇게 안 쓰고 time average of autocorrelation function t and t plus tau는 뭐라고요? 푸리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와 푸리의 트랜스폼 페어다. 끝. 그리고 스페셜 케이스로 y 센스테이셔널이면 얘가 바로 타우로 바뀌고 그럼 타임 에버리지가 필요 없으니까 이런 흔히 정의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얻는 거죠. 알겠어요? 네. 그래서 뭐그 수필 중에 그렇죠. 근데 수필 중에 바람풍 뭐 이런 게 있죠. 예. 몇 어찌 죄송합니다. 몇 어찌 예. 기하를 몇 어찌 해서 이제 그 어느 작가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인상 깊게 읽었어요. 그렇죠. 뭐 막곡지각 뭐 동의각 하다 보니까 증명이 되는 그 당혹감을 얘기하는데 딱 그 느낌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도 같은 느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을 t와 t 플러스 타우의 함수로 나타내고 t에 대해서 에버리지하고 그러면 이제 뭐에 대한 함수예요? 타우에 대한 함수죠. 타우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변수는 f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워 스펙트럼이 얻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디어렘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게 데피니션이면 이상한 데피니션이잖아요. 그렇죠? 디어렘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엑서사이즈를 좀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사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x of t가 어떤 a0 코사인 2파이 f0 t 플러스 어떤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 세타. 세타는 continuous 유니폼이고요. 제로에서 2파이여야 되고 제로에서 파이여도 되는데 편의상 그냥 제로에서 2파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물었어요. 이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럼 뭐겠느냐? 그때 놀라운 것이 뭐였죠? 여기서 그냥 랜덤리스를 다 제거해요. 그래서 A0도 디터미니스틱, F0, 세타 다 디터미니스틱. 참고로 여기는 디터미니스틱이고 얘만 랜덤이에요. 그런데 얘의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럼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더니 뭐가 돼야 됐어요? 파워 스펙트럼이. 파워 스펙트럼이 4분의 A0 제곱의 델타 F 마이너스 F0 플러스 델타 F 플러스 F0가 돼야 되는데 딱 보니까 세타에 대한 디펜던시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세타가 뭐든 똑같아요. 그런 거를 유니폼하게 에버리지 해봐야 똑같겠죠. 그러니까 사실 힌트는 뭐냐면요. 이게 세타가 유니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죠. 세타가 사실 아비트러리 하더라도 세타가 0에서 2파이가 아니라 0에서 뭐 3까지라 하더라도 3.14가 아니라 파이도 아니고 파워 스펙트럼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사실 눈치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이 구하는 게 이그젬플에 있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어렵게 그래도 여러분한테 챌린지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자,
랜덤 프로세스 X of T가 파워 스펙트럼 캐피탈 S 서브 XX of F를 가져요. 이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예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네. 그래서 다음들의 파워 스펙트럼을 이 파워 스펙트럼을 써서 in terms of가 이런 용어로 얘를 써서 이런 거죠.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랜덤 프로세스 X를 비배했어요. 참고로 B는 일반적으로는 컴플렉스 넘버예요. 네. 자, 그때 파워 스펙트럼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얘를요, Y of T라고 한 다음에 Y of T의 파워 스펙트럼을 X of T의 파워 스펙트럼으로 나타내시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눈치상 자, 비배했어요. 그러면 자르면 에너지가 몇 배가 돼요? B 제곱배가 되죠. B가 리얼이면. 근데 파워 스펙트럼, 에너지 스펙트럼을 적당히 노멀라이즈 한 건데 뭐 나눠주면 어차피 스케일 되니까 답은 뭘 것 같아요? 예.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면 B의 절대값 곱하기 X의 파워 스펙트럼이어야지 되죠. 그렇잖아요. 이런 직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저는 그걸 더 원해요. 여러분이 이걸 막 그냥 고등학교 따듯이 막 뭐 보자마자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아니면 오일러, 레오나르도 오일러가 한번 얘기했듯이 어느 날 자기 손이 열심히 풀고 있는 것을 자기가 지켜보고 놀랄 때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뇌가 두 개였나 봐요. 그렇죠? 손을 제어하는 뇌와 쳐다보는 뇌. 오일러가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예요. 딜레이를 줬어요. 즉 y를 x의 딜레이드 버전이라고 봤어요. 참고로 이 딜레이는 편의상 이제 디터미니스틱 넘버로 일단 했어요. 그랬을 때 y의 파워 스펙트럼 어떻게 되겠냐? 그런데 우리가 데피니션을 잘 생각해 보세요. 데피니션 어때요? 마이너스 t에서 t까지 끄는 다음에 뭐 푸리에 트랜스폼하고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x의 푸리에 트랜스폼이 캐피탈 X 오브 F라면 x를 딜레이 주면 푸리에 트랜스폼 어떻게 돼요? 리니어 페이즈 시프트가 나타나죠. FT0로. 그런데 에너지 스펙트럼은 어떻게 돼요? 에너지 스펙트럼 여기에다가 매그니튜드를 취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딜레이 효과가 없어져요. 그럼 파워 스펙트럼에서도 어떤 일이 생겨야 돼요? 딜레이를 줘도 파워 스펙트럼은 안 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때는 똑같겠죠. B에서는. 아시겠어요? 이런 것을 계산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계산 안 하고도 알면. 물론 이제 계산하라고 하겠죠. 이 과목에서 거기까지 요구하는 건 좀 무리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C번에서는 뭐냐면 X of T가 일반적으로 뭐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 리얼이라도 상관없어요. 거기다가 컴플렉스 시뉴소이달 시그널을 곱했어요. 이제 모듈레이션 하는 거죠. 그렇죠? 얘를 어떤 CW를 컨티뉴어스 웨이브를 X of T라는 것으로 모듈레이트, 높이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을 Y라고 하면 파워 스펙트럼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눈치상 어때요? 시노미 시스템을 들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얘가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오른쪽으로 F0만큼 시프트하니까 아마도 아웃풋 파워 스펙트럼은 X의 파워 스펙트럼은 죄송합니다. Y의 파워 스펙트럼은 X의 파워 스펙트럼을 오른쪽으로 F0만큼 이동한 것일 거예요. 그거를 제가 여기 풀이를 써놨으니까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풀이를 안 써놨네요. 얘는 그냥 답만 써놨고 얘는 풀이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너무 간단해요. 그 다음이 이제 다음 섹션을 모티베이트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좀 어려워요. 자, 혹시 이제 정말 이건 내가 평생에 한 번이니까 이거를 조준호 교수가 떠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하겠다고 하는 학생은 지금 볼륨 끄고 제 마이크, 제 목소리 끄고 본인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X of T의 파워 스펙트럼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그때 이제 X of T를 A 배하고 여기까지는 쉽죠. 그다음에 X of T를 딜레이를 줬어요. 그다음에 B 배했어요. 그다음에 더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얘를 Y of T라고 하면 얘의 파워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딴짓을 해도 전혀 개의치 않으니까 그렇죠? 끄고 나가지 않아도 되죠, 굳이. 근데 뭐 어쨌든 한번 해보세요. 이걸 뭐 나중에 오늘 혹시 아파가지고 빠졌거나 해서 듣고 있는 학생도 딱 중지해놓고 여러분이 해보세요. 평생에 한 번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결론만 얘기하겠어요. 결론만. 놀랍게도 언뜻 생각하면 A의 매그니튜드 스퀘어 더하기 B의 매그니튜드 스퀘어의 파워 스펙트럼일 것 같지만 이게 아니에요. 아니라는 게 핵심. 그러면 또 어떤 학생은 그럴 거예요. 이거 뭐 딜레이 해도 파워 스펙트럼 똑같다니까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 매그니튜드 스퀘어의
파워 스펙트럼이 아닐까? 이것도 아니에요. 답은 이렇게 돼요. 좀 귀찮은데 지금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조금 전에 얘기한 거 있고요. 이런 크로스 텀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여기는 F고 여기는 네거티브 F고 여기는 네거티브 여기는 포지티브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물론 X 오브 T가 리얼 밸류드라서 파워 스펙트럼이 시메트리컬하면 얘와 얘가 똑같잖아요. 그다음에 그때는 AB가 주로 굳이 컴플렉스일 이유가 없으니까 얘도 리얼이고 AB도 리얼이면 그때는 이렇게 되고요. 이건 어디서 본 것 같죠? 이거 뭐 코사인 정리할 때 나오던 거죠, 그렇죠? 사익각 뭐 이런 건데 그게 마치 이 딜레이가 이 사익각을 결정하는 것처럼 나오죠.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왜 이런 일이? 그냥 마찬가지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X와 그 자기 자신은 코릴레이션이 있죠, 그렇죠? 네, 걔가 나타나는 거예요. 걔가 제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개념이 생기냐면 랜덤 프로세스 하나 말고 두 개로 넘어가면 이제 이 크로스텀이 중요해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이게 이제 모티베이팅 프로블럼인데요. 두 개의 jointly distributed random processes x of t and y of t가 있어요. 걔를 더했어요. 그래서 w of t라는 랜덤 프로세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질문이 뭐냐면 w라는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럼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스페셜 케이스가 있죠. 잘 아는. x가 y와 같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2배의 x니까 w의 파워 스펙트럼은 4배의 x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y가 예를 들어서 y가 x의 딜레이드 버전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했었죠. 그렇죠? w의 프로세스는 다 all 리얼이라고 하면 여기 리얼이라고 했으니까 다 리얼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2배의 더하기 2배의 코사인 2파이 f t0 한 다음에 파워 스펙트럼.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만나볼까요? t0가 제로면 어떻게 돼요? 스페셜 케이스죠. t0가 제로면 여기에 x와 y가 같잖아요. 그래서 2 더하기 2가 되죠. 맞습니까? 알겠어요. 근데 세 번째는 당연히 x와 y가 이런 딜레이드 버전도 아니고 스케일드 버전도 아니고 뭐 이런 거겠죠. 그때 어떻게 될 거냐는 질문이에요. 눈치상 이걸 이미 봤으니까 크로스 텀이 나타나겠구나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의 개념이에요. 알겠어요?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가 타임 도메인 상에서 코릴레이션이 있다면 그것이 스펙트럼 도메인 상에서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도 코릴레이션이 있게 되고 그것을 퀀티파이 하는 어떤 것으로 펑션으로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우리 책에서는 파워 덴서티 스펙트럼이라고 하지만 이건 제 생각에 예전에 레이더 하시던 분들이 좀 좋아했던 표현이고 요새는 다 PSD라고 해요.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정의부터 시작을 하겠어요. 자, 똑같이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랜덤 프로세스 두 개를 타임 도메인 상에서 트렁케이션을 해요. 그래서 얘를 저 인터벌에서는 그대로 x 서브 캐피탈 t 오브 t로 정의하고 나머지는 다 제로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타임 도메인 상에서 마이너스 ts 플러스 t까지 잘라 버렸어요. 자 이러고 나면 이 랜덤 프로세스가 샘플 패스들이 다 푸리에 트랜스포머블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 경우를 생각합시다.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우리가 이런 노테이션으로 쓰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얘의 스펙트럼을 계산하는데 스펙트럼 도메인상에서 코릴레이션 왜냐하면 요 F를 각각 예를 들어서 F0 얘를 F1 선택하면 뭐예요? XT의 F0에서의 성분과 YT의 F1에서의 성분의 코릴레이션인데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넘버에 대해서는 컨주게이션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퀀터티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게 하필이면 이제 F로 같을 때 얘기예요. 지금 서로 다른 걸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2T로 나누고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걸로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을 정의하는데 이걸 X를 먼저 쓰고 Y, F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얘가 정의예요. 그래서 나와 있듯이 제가 좀 빨리 하고 있어요. 데피니션은 죄송합니다. P가 S 맞네요. 그렇죠? 이렇게 돼. 알겠죠?
그래서 랜덤 프로세스 X와 Y의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은 이렇게 정의되는데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닌 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페셜 케이스 1이 뭐죠? Y 오브 T가 X 오브 T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 자리에 당연히 이 자리에 얘를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면 파워 스펙트럼 오브 X의 정의가 그냥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파워 스펙트럼 오브 랜덤 프로세스 X 오브 T를 확장한 거예요. 확장.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은 뭐냐면요. X와 Y가 같고 리얼일 때는 뭐예요? 이게 뭐 커뮤터티브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expectation of xt of f 칸죽인 xt of f는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바로 xt of f의 매그니튜드 스퀘어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x of t of f 칸죽이 y sub t of f와 x of 죄송합니다. y of t 칸죽이 f xtf는 일반적으로 켤레 목소 수직 같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 순서를 x, y를 yx로 한다면 당연히 여기도 y가 먼저 나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먼저 거에다가 컨주게이트를 쓰는 것을 우리 이 교과서에서의 컨벤션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 두 개는 어때요? 얘 두 개는 딱 정의를 보아하니 어때요? 여기다가 컨주게이션을 하면 이건 리얼이니까 그대로고 얘 없어지고 얘 컨주게이션 되니까 같아지죠.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해요?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 between이 아니라 이제 of 순서대로 x and y는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 of y and x의 컨주게이션이 되겠습니다. 모든 f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데피니션을 잘 이해하면 이런 프로퍼티 x와 y의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과 y의 x의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의 관계를 아주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일반적인 프로퍼티는 제너럴 프로퍼티는 방금 쓴 게 맞고요. 그다음에 스페셜 케이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신 계기 측정 기기로 한다면 다 리얼 넘버니까 리얼 랜덤 프로세스이고 조인틀리 디스트리뷰트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리얼일 때는 어떻게 되죠? x of t가 리얼이면 얘의 푸리에 트랜스폼과 얘의 네거티브한 것과 죄송합니다. x가 리얼이면 어때요? 얘가 칸죽이 시메트리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매그니튜드를 취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제곱하던가 뭐 하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리얼 펑션의 매그니튜드 스펙트럼을 보면 어때요? 항상 시메트리컬하게 그려져야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프로퍼티를 그대로 가져가려고 좀 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일들이 생기죠. 자, 봅시다. 자, 1번은 뭐냐면 XY의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이죠. 얘는 XY 순서대로. XY의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은 자,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잠깐만.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당연한 건 요거였죠. 그렇죠? 맞습니까? 당연한 건 이거였어요. 데피니션에 따르면. 얘는 어떻게 얻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얘는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리얼이 아니라도 성립하는 거죠. 얘는 일반적. 여기 해놨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부분을 보이는 거죠. 시작해 봅시다. 얘를. 자, 그러면 데피니션을 써서 해볼까요? 나중에는 위너 킨친 디어렘을 써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네. 데피니션을 씁시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1 over 2t에 여기 어떻게 됐죠? x의 트렁케이션한 것의 푸리에 트랜스폼 간주기 y를 트렁케이션한 것의 푸리에 트랜스폼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xy가 리얼이니까 어떤 일을 벌일 수 있죠? 아까 리얼일 때는 푸리에 트랜스폼이 칸주기 시메트리컬하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얘가 칸주기 시메트리컬하다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칸주기 시메트리컬한 이 녀석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이 자리에 뭘 넣을 수 있죠? 네. 칸주기 시메트리컬하게 넣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컨주기 쓰니까 없어지니까 얘를 앞으로 뭘까요? expectation yt
그다음에 네거티브 F, 그다음에 여기 XT, 죄송합니다. 칸주기 XT 네거티브 F 이렇게 되죠. 2T.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by definition 뭐가 되죠? 순서대로 YX고요. F 자리에 네거티브 X를 넣었으니까 이렇게 되죠. 따라서 요식이 얻어졌네요. 요식. 그러니까 얘가 먼저 얻어졌어요. 얘가.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때요? 아까 우리가 이게 항상 성립하는 식이 있었죠. 어떻게 해요? 순서를 바꾸면 컨주게이션을 붙이면 됐죠. 그래서 순서를 바꾸고요. 컨주게이션을 붙였어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얘가 됐네요. 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일반적으로 언제나 성립하고요. 우리가 실제로 증명한 건 얘고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얘였어요. 예.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리얼 파트들은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의 리얼 파트들은 이븐 펑션이다라고 했는데 잠깐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걸 우리가 그냥 파워 스펙트럼에서도 봤나요?라고 해서 보니까 뭐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이 뭘 기억해야 됩니까? 네,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럼은 X가 리얼이든 컴플렉스 밸류든 랜덤 프로세스든 항상 리얼이고 넌 네거티브였죠. 말 그대로 파워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리얼 파트 어쩌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X가 X 오브 T가 리얼 밸류든 아니든 파워 스펙트럼은 항상 넌 네거티브 리얼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은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밸류드예요. 그건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데피니션을 보세요. 이게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인데 지금 이 녀석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넘버죠. 얘는 일반적으로 무슨 넘버예요? 컴플렉스 넘버죠. 컴플렉스 넘버 두 개 곱하면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넘버죠. 그래서 얘는 컴플렉스 밸류드예요. 설령 x 오브 t와 y 오브 t가 리얼이라 하더라도 후리에 트랜스폼하면 컴플렉스 넘버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x 오브 t, y 오브 t가 리얼이든 아니든 간에 일반적으로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은 컴플렉스 넘버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 번에 그릴 수 없죠.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가 따로 그려야죠. 그리고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가 막 제각각 놀 수 있는데 다만 랜덤 프로세스들이 리얼이면 이런 프로퍼티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랜덤 프로세스 X, Y가 리얼이면 이런 프로퍼티가 성립하고. 이건 시노미 시스템에 나오는 건데요. 제가 이것까지 물어보지는 않겠어요. 네. 학부 수업이니까. 네. 다음 학기에 할 대학원 수업에서는 물어봐야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4번이 흥미로운 건데요. 4번이 자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이 제로다. 주의할 것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제로 펑션이에요. 얘가 펑션 오브 F로서 올 제로예요. 자 그러면 그게 뭘 뜻하냐 이거죠. 뭘 뜻하냐 이거죠. 그것이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X와 Y가 오토고널 랜덤 프로세스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if니까. 근데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가 오토고널 하다는 거 어떻게 정했었는지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죠.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이 오토고널 하다는 건 무슨 뜻이었어요? 랜덤 베리어블이 오토고널 하다. 두 랜덤 베리어블이 오토고널 하다는 것은 리얼 랜덤 베리어블일 때는 이걸 말했죠. 만약 컴플렉스라면은 이렇게 정의해야 맞을 것 같아요. 자, 랜덤 프로세스일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X라는 랜덤 프로세스에서 랜덤 베리어블 하나 가져와서 컨주게이션하고 Y라는 랜덤 프로세스에서 랜덤 베리어블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계산해야 되니까 X에서 예를 들어서 T1, Y에서 T2 이렇게 한 다음에 기대값이 제로여야 되는데 문제는 T1, T2가 아비트리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T1, T2에 대해서 하면 오토고널 하다가 데피니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심플리파이를 리버스 하면은 요게 정의죠. 그래서 뭐냐면 두 랜덤 프로세스가 조인틀리 디스트리뷰트인데 항상 오토고널 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X의 어떤 타임 샘플과 Y의 어떤 타임 샘플을 가져와서 하나를 컨주게이션해서 곱한 다음에 익스펙테이션에도 항상 제로라는 거. 굉장히 강력한 프로퍼티죠. 네. 그리고 눈치가 있는 학생은 이럴 거예요. 아 잠깐 이게 만약 이렇게 되면 이게 뜻하는 게 뭐예요? 이게 X와 Y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인데 이게 모든 T1, T2에 대해서 제로라는 얘기는 이게 싱글 베리어블 펑션 오브 타우로서도 제로고 눈치상 딱 보니까 뭐예요? 얘를 풀이에 트랜스포한 게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곧 보일 것 같은데 그러면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 저 제로겠네.
제로 펑션이겠네. 왜냐하면 제로 펑션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제로 펑션이잖아. 라는 눈치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을 이번 학기에 재수강하고 있거나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저는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기억이 하나도 안 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혀 비정상이 아니에요. 예. 뭐야 해야지, 뭐였지, 뭐 해야지, 몇 어찌 수필처럼 막 당혹스러워야 정상이고 괜찮아요. 알겠어요. 다만 기말고사 때는 정신을 좀 차리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요거는요 위너 킨친 티어렘을 익스텐드 한 다음에 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x와 y가 uncorrelated고 컨스탄트 미인을 가진다면 이렇게 된다는데 이것도 네, 제 생각에는 위너 킨친 티어렘 보고 나서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증명할 위너 킨친 티어렘이에요. extended to cross power spectrum과 cross correlation. 여기서 y 자리에 x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 배운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x를 집어넣으면 x의 파워 스펙트럼은 오토 코릴레이션을 무엇에 대해서 타임 에버리지? t에 대해서 타임 에버리지하고 요 푸리어 트랜스폼은 뭐에 대해서? 타우와 f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곧 보도록 할 거고요. 얘를 jointly y sense station이라는 랜덤 프로세스 xy로 스페셜라이즈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저 타임 에버리지 없어지고 그냥 뜻하는 게 뭐예요? 이게 r, x, y of 타우와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이 푸리어 트랜스폼 페어다라는 거고 이건 뭐 줄줄이 써놓은 거예요. 인버스 트랜스폼으로. 자, 그래서 다시 말을 하지만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은 그냥 파워 스펙트럼을 제너럴라이즈 한 거예요. 데피니션도 그냥 exactly 제너럴라이즈 한 거고요. 다만 차이점은 뭐예요? 중대한 차이점은 그 데피니션을 잘 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은 컴플렉스 밸류드 펑션일 수밖에 없다. 그걸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거 위너 킨친 디어렘의 익스텐션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보일 거는 뭐냐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말을 좀 다르게 썼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썼어요.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은 뭐라고요? 무엇의 푸리에 트랜스폼이 이게 타우에 대한 어떤 함수의 푸리에 트랜스폼이고 베리어블 f를 쓴 거죠. 그래서 f가 나온 거잖아요. 요 안을 보세요. 이 안은 뭐예요? 요게 뜻하는 게 t에 대한 타임 에버리지죠. 그러니까 이게 뜻하는 건 뭐예요? S, X, Y of F는 이렇게 쓸까요? 인버스 트랜스폼을 쓰기 싫으면 타임 에버리지 오브 요 녀석 R, X, Y, T, T 플러스 타우가 뭐라고요?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과 푸리어 트랜스폼 페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익스텐드 한 거죠. 자, 이걸 증명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까랑 똑같아요. 본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이 정의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xt of f의 칸주기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이 칸주기과 마이너스를 밖으로 옮긴 다음에 보면 얘가 되죠. 그래서 다시 썼고요. 여기는 또 이렇게 썼는데 아예 처음부터 하나는 t, 하나는 t1으로 베리어블 잡았어요. 아까는 뭐예요? t1, t2로 잡았다가 또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t1을 t로 하고 t2를 t1으로 하고 헷갈렸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냥 어차피 인티그레이션 베리어블이니까 더미 베리어블이니까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은 크로스 코릴레이션과 관련이 있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네, 여기다가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니까 오른쪽에 삼중 적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버스 트랜스폼하고 삼중 적분이지만 어때요? 또 e to the j 2pi f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e to the j 2pi f로 묶었어요. 그럼 또 어때요? 얘가 델타 오브 한 다음에 얘가 0이 되면 얘가 무한대로 발생하니까 이게 타우 마이너스 t1 플러스 t가 되고요. 안에 보를 다르게 쓴 게 요거예요. 그래서 똑같고요. 그 다음에 시프팅 프로퍼티를 쓰죠. t1에 대해서 시프팅 프로퍼티를 쓰면 이 적분이 없어지고 t1 자리에 얘를 제로로 만드는 t1 값이 들어가죠. 그게 t 플러스 타우라서 끝났어요. 타임 에버리지 오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증명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y 센스 스테이셔너리면 어때요? 특별히 타임 에버리지도 필요 없이 그냥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을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되는 거죠. 너무 간단하죠. 좀 정신이 없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하고요. 이해가 잘 안 갈 텐데 할 수 없어요. 뭐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요. 확장한 거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어요. 요약을 하면 이래요.
자,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의 정의는 이러했어요.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의 정의는.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알겠지만 x 오브 t의 f 예를 들어서 이거 제로라고 보세요. 그럼 f 제로에서의 성분과 y 오브 t의 f 제로에서의 성분 각각 컴플렉스 성분일 거 아니에요. 그거를 랜덤 베리어블로 보고 크로스 코릴레이션 구한 거예요. 이건 스케일 한 거. 그렇게 보시면 거의 맞아요. 그 다음에 위너 켄친 디어렘이죠. 이게 스페셜 케이스고. 오토 코릴레이션을 t와 t 플러스 타우의 함수로 나타내고 t에 대해서 타임 에브리지, 타우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 잊지 마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할 텐데 아까 앞에서 안 했던 것도 같이 해보려고 해요. 써놨어요. 똑같이. 어디 갔어요? 예. 자, Y센 스테이셔너리 제로민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 X가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로민이면 어때요? 민은 제로고 그다음에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세컨 오더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스트릭트 센스 스테이셔너리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했죠. 맞습니까? 네. 그랬을 때 파워 스펙트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뭘 알 수 있죠, 여러분이? 네.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오브 타우를 알 수 있는데 이게 뭘 뜻해요, 이게? Y센 스테이셔너리니까 사실 투 베리어블 펑션으로 하면 얘를 아는 것과 동일하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얘를 t로 치환하고 얘를 t2로 치환하면 또 이퀴벌런틀리 이렇게 알고 있는 거고 제로민이니까 얘는 크로스 코베리언스 펑션 죄송합니다. 오토 코베리언스 펑션과 동일하죠. 그럼 끝난 거죠. 제로민이고 코베리언스를 아니까 랜덤 프로세스를 어때요? 콜모그로프 익스텐션 테러에 따라서 제가 이거 캐릭터라이즈 해봐. 그러면 여러분이 퍼스트, 세컨, 서드 다 구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된 거고요. 그다음에 x와 y가 jointly y센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예요. 벌써 이제 정의를 까먹었을 텐데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가 jointly y센 스테이셔너리 하다는 것은 첫째로 x is y센 스테이셔너리, 두 번째 y is y센 스테이셔너리, 세 번째 뭐였어요?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이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 오브 t 플러스 타우가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 존재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였죠. 맞습니까? 이게 조인트 Y센 스테이셔너리티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거기다가 제로민 가우시안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예요? 얘가 제로민 가우시안이고 따라서 제로민 스트릭틀리 스테이셔너리 X 오브 T고요. 가우시안이고 Y도 마찬가지죠. 제로민 가우시안. 이렇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이?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된 겁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 뭘 기억해야죠? 누구의 무슨 디어렘? 콜모그로프의 익스텐션 디어렘, 이그지스텐스 디어렘, 컨시스턴스 디어렘이라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그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x를 위해서 어떤 m을 잡고 y를 위해서 어떤 자연수 n을 잡고 여기서 t1부터 tm까지 잡고 여기서 s1부터 sn까지 잡아요. 그러면 랜덤 벡터를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랜덤 벡터의 민 벡터와 오토 코베리언스, 그러니까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를 구하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제로민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제로죠. 길이는 m 더하기 n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싹 잘라 보면 어때요? 결국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x들끼리, 여기는 y들끼리, 여기는 x와 y, 그다음에 이거는 시메트릭 매트리스니까 얘를 트랜스포즈한 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에 대해서 하나의 랜덤 제로민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죠. 여기는 오토 코릴레이션을 그냥 제로민이니까 넣고 여기 시각을 넣으면 되죠. 뭐 ti 마이너스 죄송해요 tj 마이너스 ti. 여기도 어때요? y에 대해서 어떤 s여야죠. 죄송합니다. s1, sn, sj 마이너스 si들이 들어가고 여기 블록의 ij 성분에서 얘들은 어떻게 돼요? 얘들은 x, y의 t s부터 해야 되나? sj, ti 성분들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다 된 거죠. 따라서 어때요? 파워 스펙트럼만 알면 얘의 파워 스펙트럼, 그러니까 각각의 파워 스펙트럼과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을 알면 뭘 알 수 있어요? 지금 방금 얘기한
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들을 알고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을 아니까 끝난 거죠. 그래서 다시 이 말을 하지만 파워 스펙트럼은 일반적으로는 파셜 캐릭터라이제이션이에요. 어떤 랜덤 프로세스의. 하지만 제로민 와이센 스테이셔너리 또는 이퀴벌런트리 때는 스트릭틀리 스테이셔너리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파워 스펙트럼만으로도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되고 파워 스펙트럼 2개와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만 가지고도 2개의 랜덤 프로세스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풀 캐릭터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까지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 하나와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 2개에 대해서 파워 스펙트럼,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을 정의했고 이제는 뭐겠어요? 네, 이제는 디스크리트 타임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 파워 스펙트럼, 2개에 대해서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 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정신없이 진도를 나가서 죄송하지만 할 수 없고요. 말을 했듯이 이 과목에 우리가 시그널 젠 시스템즈를 프리레퀴시트로 주지는 않았어요. 네. 하지만 이 과목 자체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의 전공 선택 필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노미 시스템을 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듣지 않았거나 아니면 들은 지 오래됐어도 어느 정도 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말고사에 나오긴 나올 거예요. 전혀 안 나오진 않을 거예요. 스펙트럼이라는 걸 아예 뺄 수는 없으니까. 이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이면서 뭐 확률 및 통계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전공 선택 필수이기 때문에 전공 필수 그 전에 있는 200단위를 들었다고 가정을 할 수밖에 없어서 대단히 죄송해요. 네.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합시다. Discrete Time Random Process가 있다고 해요. 다 넘어가고 일단 그냥 바로 시작을 합시다. 네, 여기서 데피니션부터. 자, Discrete Time Random Process가 있어요. 그러면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그것도 그냥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다만 차이는 제가 업데이트를 했는데 제가 요거를 그냥 F라고 안 쓰고요. e to the j2 pi F라고 쓰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의 파워 스펙트럼이고요. X에. 그러니까 X of T라는 녀석의 파워 스펙트럼이고 만약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그 X는 Discrete Time Random Process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 Discrete Time Random Process X of N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뭐 똑같은데 차이는 이거예요.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n에서 n까지 봐요. 그러면 몇 개를 본 거죠? 2n 플러스 1개를 본 거죠. 이거 뭐 항상 연속되는 자연수 또는 연속되는 정수가 몇 개이냐를 할 때는 큰 수 빼기 작은 수 더하기 1이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2n 플러스 1이라서 여기 1이 더해졌어요. 그 다음에 트렁케이션을 하고 나서 만든 거를 또 뭐 이렇게 쓰겠어요. 우리. 그래서 얘는 define 되기를 n이 마이너스 n에서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캐피탈 n에서 플러스 캐피탈 n일 때는 xn이고요. 나머지는 제로예요. 그래서 트렁케이션 하고 나면 얘가 샘플 패스들이 파워 시그널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트렁케이션 한 것은 에너지 시그널이 될 수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서 뭘 뽑아내요? e to the j 2 pi fn 성분을 뽑아내기 때문에 그냥 타임이 디스크리트하니까 얘를 컨주게이션 하고요. 그다음에 n에 대해서는 적분이 아니죠. 서메이션을 한 것이 뭐예요? 얘의 DTFT가 되는 거죠.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 맞아요? 여기 안 고쳤네요. 아이고 고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고쳐놓을게요. 수업 시간 직전에 고쳤는데 제가 빼먹었어요. 여기 고치세요 다들. 여기는 여기 F가 아니에요. e to the j 2 pi F예요. 그래서 지금 요걸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또 보면 컴플렉스 넘버인데 얘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F의 매그니튜드 스퀘어고 그러면 에너지지만 이제 점점점 늘리면 어때요? 이 에너지가 발산될 테니까 얘가 발산하지 않도록 길이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얘를 n을 무한대로 보낸 거죠. 죄송합니다. 리미트. 그러니까 앞에 continuous time에서의 그 데피니션을 그냥 확장한 거예요. 정말 심플리 확장한 거예요. 다만 Fourier transform을 뭐예요?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을 쓴 거죠. 그러면 이게 데피니션이면 당연히 위너 킨친 티어렘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똑같이 이 파워 스펙트럼은 뭐라고요? Fourier transform of time average of auto correlation이 다일 거 아니에요.
exactly 그렇게 돼요. 자 보세요. 얘가 뭐죠? 얘가 expectation of x of m, x of m, 그다음 x of n 플러스 x of m 플러스 n인데 편의상 우리가 뭐가 더해지지 않은 쪽에 컨주게이션을 붙이는 컨벤션은 어느 책에서나 다 따르고요.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해요? 얘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t 플러스 타우일 때 제일 먼저 공통된 거에 대해서 타임 에버리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타임 에버리지는 어느 베리어블, m과 n 어느 베리어블에 대한 에버리지겠어요? 예, m에 대한 타임 에버리지고요. 그러고 나면 n의 함수가 얻어지는데 그거를 여기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거는 여러분이 손으로 써봐야 돼요. 한 3번 정도만 써보면 안 틀리는데 한 번도 안 써보잖아요. 그러면 확률 50%로 거의 틀려요. 반드시 해보세요. 그러니까 손이 게으르면요. 시노미 시스템,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이런 거 잘 못해요. 틀려봐야 배우는데 안 틀리니까 못 배우는 거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위너-킨친 티어렘이고요. 증명하는 과정은 완전히 동일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 증명을 그냥 해보라고 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카페에 있는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걸 보고 순서대로 그냥 하나씩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그냥 바꾸면 끝나요. 그래서 굳이 하지 않겠어요. 예. 그 다음에 스페셜 케이스로 Y센 스테이셔너리면 또 어떻게 돼요? 얘가 타임 디퍼런스, 즉 n의 함수로 바로 되죠. 얘가 n의 함수로 바로 되니까 타임 에버리지 필요 없고 푸리에 트랜스폼만 하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오브 n을 DTFT 하면 파워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여기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로 나타낸 거고요. 주의할 것은 뭐냐면 얘는 이걸 봐서 알겠지만 F를 증가시키면 빙빙빙빙 유니서클을 돌기 때문에 인버스 트랜스폼 시에는 적분을 한 주기만 해야죠. F의 한 주기 1이라는 인터벌 동안만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스페셜 케이스예요. 또 스페셜 케이스. 어떤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있어요. 또 랜덤 프로세스. 이거는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라서 C라고 붙였어요. 여기서 얘를 TS, 샘플링 인터벌 캐피탈 TS 간격으로 이밸류에이션에서 얘를 얻었어요. 즉 어떻게 되냐면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뭐 샘플 패스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매 TS 간격으로 얘를 뽑아내요. 그러면 디스크리트 타임 랜덤 프로세스를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디스크리트 타임 프로세스 X를 얻었어요. 샘플링 한 거죠. 매 TS마다 유니폼리 샘플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질문은 뭐냐면요. 이게 사실 DSP 시간에도 잘 안 다루기 때문에 그냥 듣고만 있어요. 네. 질문은 뭐냐면 이 디스크리트 타임, 즉 샘플링 후에 얻은 디스크리트 타임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럼을 오리지널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럼으로 나타내 보라는 거고 답은 이렇게 돼요. 디스크리트 타임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럼은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럼 이거잖아요. 얘를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얘는 피리어딕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얘는 피리어딕이어야 되고 피리어드가 얼마여야죠? 1이어야죠. 그런데 샘플링 레이트가 1/t이기 때문에 얘를 스케일링을 해요. 그래서 요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아직 피리어딕 안 하잖아요. 피리어딕하게 하려고 여기 빼기 n을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스케일하면요. TS로 스케일하면 뭔가 나오겠죠. 그런데 얘를 어때요? 매 1마다 1씩 쉬프트해요. 그러면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간격이 1이고요. 전부. 그러면 다 더한 시그널은 항상 피리어드 1이 되죠. 그래서 피리어드이 되네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샘플링 레이트를 곱해줘요. 이건 좀 어려워요, 여러분이. 물론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또는 디지털 신호 처리 시간에 discrete time processing of continuous time 시그널 할 때 끊임없이 나오는 식이에요. 이게 비슷한 게. 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계속 보게 될 거예요. 특히 디지털 서킷 하는 학생들은 그래서 처리할 때 어떻게 변환해 줘야 되고 밑도 뭐 끝도 없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이게 만약 오버랩이 되면 뭐 에일리어싱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도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싱글 랜덤 프로세스 X 오브 N에 대해서 또 했고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하겠죠. 그래서 이제 X와 Y에 대해서 하겠어요. 그러면 데피니션이 어떻게 될까요?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오브
two discrete random processes x of n, y of n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discrete 개수니까 n이 무한대로 가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n으로 잡으니까 일반적으로 2n 플러스 1이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x를 트렁케이션 해서 DTFT 한 것, 컨주깃, y를 트렁케이션 해서 DTFT 한 것, expectation. 끝. 이게 definition.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 디어렘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 왼쪽 녀석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요? x와 y의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을 먼저 공통된 베리어블인 m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그러면 n에 대한 함수가 되잖아요. n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는 거죠. 물론 이 푸리에 트랜스폼은 discrete time 푸리에 트랜스폼이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뮬레이션 이런 거에서 몬테카를로 로우 오브 라지 넘버즈를 이용하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할 때는 이걸 쓰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적당히 트렁케이션 하고 큰 수 잡아서 그다음 에버리지 하면 뭐 얘 필요 없는 거죠. 얘도 없어지고 맞습니까? 안 보낼 거니까. 제가 무한대라는 것은 엔지니어링 센스로 뭐라고요? sufficiently large number. 얘 없어지고 얘는 low of large numbers로 하고. 그래서 이 방법으로 저도 코드 짜고 있어요. 이렇게. 그 방법밖에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좀 제가 봤을 때 학부생에게는 과한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운데 이건 정말 안 하겠어요. 이거는 DSP 시간에 해야 돼요. 제가 이게 너무 과욕이었어요. 과욕. 죄송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하려면 파이나이트하게 자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큰 한다면 무한대로 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벡터로 합시다요. 이게. 벡터로 합시다. 뭘 인피니티로 해요? 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샘플링 레이트가 나오고 이번에는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이 아니라 discrete Fourier transform을 하게 돼요. 이거 fast 알고리즘이 fast Fourier transform 알고리즘이라고 했죠. 흔히 사람들이 그냥 FFTS입니다. IFFTS입니다라는 게 사실은 DFT를 빠르게 처리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에서 막 있는데 이것은 오바니까 그냥 무시하세요. 안 물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DSP를 가르치게 되면 언제 가르칠지 모르지만 20년 동안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19년 동안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 아마 안 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은 이제 섹션 7.6이고요. 여기서 이제 some noise definition and other topics인데 이것은 뭐랑 관련되냐면요. 레이더라든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이게 레이더도 어때요? 뭐 줄임말이에요? 이게 사실 레이더가 줄임말이죠. 레이더가 뭐 줄임말이에요? 라디오 뭐였죠? 이게 라디오에서 아마 이게 나왔을 거예요. 라가 라디오 디텍션 앤드 레인징일 거예요. 알겠어요? 라디오 디텍션 앤드 레인징. 그래서 라디오 프리퀀시 시그널로 하는 얘는 커뮤니케이션이고 얘는 어때요? 디텍션 앤드 레인징. 그러니까 있나 없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 비행기가 있나 없나. 레이더가 나온 게 뭐예요? 독일 공군에서 그렇죠? 적 비행기, 영국 비행기가 있나 없나였죠? 있나 없나. 그다음에 얼마나 멀리 있나. 그러니까 레인징이 그거죠. 그런데 이거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핸드폰 얘기를 했지만 우리 핸드폰이 1와트 내지 않아요. 여간에서. 뭐 엄청나게 세게 내도 1와트예요. 보통은 그거의 1000분의 1인 밀리와트 단위예요. 그래서 dBm 단위를 더 많이 쓰죠. 그런데 어쨌든 뭐 밀리터리는 좀 클 수 있으니까 1와트를 냈다고 합시다. 1와트로 여러분의 등짝에 메고 있는 여러분의 통신병이에요. 등짝에 메고 있는 안테나가 1와트를 냈어요. 그러면 저 멀리 다른 통신병이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몇 와트로 도착할까요? 1와트 내면 여기에.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보통 이 정도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 당당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로 여러분의 일렉트로닉 서킷을 드라이브 할 수 있어요? 안 보이죠? 증폭을 해야죠. 그래서 수신 안테나는 이게 수신 안테나라고 합시다. 수신 안테나가 있으면 처음에 프리필터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앰플리피케이션을 해요.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 로우 노이즈. 잡음 적은 증폭기로 증폭을 해요. 근데 이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사실은 노이즈가 있다는 얘기죠. 다른 앰플리파이어들보다 적을 뿐이라는 거죠. 이 노이즈가 뭐냐는 거예요. 이 노이즈가 이 안테나에 있는 실제로 이게 웨이브가 이렇게 퍼져나가면 어때요? 이게 주로 이제 이 필드를 받잖아요. 그래서 저 안에 있는 전자가 어때요? 저 웨이브에 의해서 마치 물결이 있으면 돌을 던지면 저 멀리에 여러분이 막대기 꽂고 있으면 이게 아래 위로 흔들리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자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 여러분이 디텍트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전자가 아래 위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전자가 이 안테나의 온도가 절대 온도가 아닌 이상 어때요? 서멀 쥐터링을 하고 있죠. 이 서멀 쥐터링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 시그널이 별로 크지 않아요.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면. 그럼 여러분이 증폭을 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노이즈가 보여요. 근데 이 노이즈는 여기 있는 수없이 많은 자유전자들이 서멀 쥐터링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자유전자들이 거의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같은 온도니까 그렇잖아요. 흔들고 있고 그게 다 더해진 게 전압으로 나타나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가우시안 랜덤 베리블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많은 이 레이더,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특히 이제 굉장히 먼 롱 디스턴스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요즘 여러분 와이파이 이런 데는 없어요. 여러분 뭐 10m, 20m도 안 되잖아요. 제가 처음에 경험이 없어가지고 저희 대학원생 보고 야 노이즈 한번 보여줘봐 했더니 한 달이 기다려도 오질 않아요. 왜 그렇겠어요? 없는 걸 제가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예, 정직했죠. 그 대학원생은 참 정직한 학생이었어요. 예, 정직하지 않은 학생이면 어디서 자범이라고 갖고 왔을 거예요. 예.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이 가우시안 노이즈면서 이 레이더나 이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의 수신기에서 보여지는 이 잡음이 중요해요. 가우시안 노이즈. 그래서 특히 이게 또 실제로 수신 신호에 더해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애더티브 이게 가우시안 노이즈가 중요하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특히 중요한 개념이고 반드시 애더티브 가우시안 노이즈가 아니라도 되지만 여러분한테 이그젬플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